낮에 지나치게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 호흡 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과 같은 수면 호흡 장애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을 부른다.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수면 호흡 장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미국에서 졸음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매우 강력하다. 특히 2003년 뉴저지에서는 졸음운전을 살인죄로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매기 맥도넬이라는 여대생이 졸음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입법 계기를 마련했다. 그녀의 이름을 붙인 이 매기법은 최고 징역 10년과 15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 강력한 졸음운전 처벌법이다. 미국에서 졸음운전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매년 10만 건의 졸음운전 사고로 7만 명이 다치고 1,500명이 사망하기 때문이다. 마크 비어 씨 역시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하다. 전 실제로 오후 늦게 운전할 때면은 깜빡 졸았던 적이 많아요. 조는 바람에 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심지어 다른 차선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죠. 문제는 집중력을 잃었다는 걸 저 스스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집중력을 잃고 졸은 건 잠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다치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졸음운전으로 몇 차례 위험한 순간을 마주했던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졸음의 원인이 20년째 계속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임을 알게 됐다. 결혼 10년째부터 자면서 호흡 멈추곤 했는데 이것 때문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조지 역시 2009년 이 병원에서 수면 중 코골이와 무호흡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 1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온 그는 이제 운전 중 조는 일이 사라졌다. 전혀 졸리지 않아요. 기운도 넘치고 특히 운전할 때 더 그래요. 졸음운전 처벌법 때문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졸음운전의 원인을 찾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주마다 다르긴 해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굉장히 졸린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고가 됩니다. 또 운전면허증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박탈하는 국가도 있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가 차를 운전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보다 높은 세계 5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더 높기 때문이다. 졸음운전이 빈번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사고율도 2~3배 더 높습니다. 운전자가 잠이 들어서 충돌 사고가 나는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졸음운전 사고는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남지 않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곧바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트럭 운전자가 잠이 든 채 사고가 난다면 운전사는 거의 사망합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이죠. 수면 무호흡증과 인지 능력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원준이는
지난해 코골이가 심해 처음 병원을 찾았다. 밤에 자면서 턱이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폐 기능이 저하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떨어진 타입이었죠. 한창 자라는 아이에게 산소 부족 현상은 뇌 기능은 물론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 원준이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때마다 혈중 산소 농도가 80%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단 한 번이라도 모흡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횟수가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아이거든요.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양압 호흡기를 착용했고 교정기로 턱을 당겨 기도를 넓히는 치료가 진행됐다. 치료 전에 비해 기도가 확실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흡이 원활해지자 아이에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딴 때는 힘들고 더 자고 싶었는데 오히려 빨리 일어나고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고 성적도 10%에 15%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정말 아이들의 성적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 의학 저널에 의하면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 코골이가 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골이가 심한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갖고 있었다. 기억력이 저하가 옵니다. 꿈수면일 때 중장기 기억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는 반드시 오고 되게 산소가 떨어지면 학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본인이 아무리 공부해도 학습이 안 되니까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오게 되겠죠. 육체적, 전시적 성장 전부 다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는 동안에 수면 호흡장애 있고 없고는 그 아이의 일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는 기도가 좁아지며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것이다. 양압 호흡기는 압력을 실은 공기를 기도로 불어넣어 편하게 숨을 쉬도록 도와준다. 양압 호흡기를 꾸준히 착용한 권정민 씨. 이전보다 수면 시간은 줄었지만 낮 시간 그를 괴롭히던 졸음과 피로감은 오히려 말끔히 사라졌다.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 생활이 정상화되니까 난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요. 놀라운 점은 약으로도 쉽게 조절되지 않던 그의 혈압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